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타는 금요일. 저희가 또 홍대에 또 모였습니다. 네, 네. 모의를 하기 위해서 또 모였는데. 작당 모의? 네, 작당 모의. 야합. 오늘 야합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박성훈 처장님께서 저희 팟빵 후기 중에 용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첫 회부터 한 해 한 해 빠짐없이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4G보다 1000배 빠르다는 5G 이동통신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빠른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딱인 듯. 나날이 발전하는 이백 되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죠? 그렇죠. 네. 이 댓글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게시판에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저희가 사실 한 번쯤은 다뤄야겠구나 했던 거여서 이렇게 급하게 또 스페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야 이거 하자라고 해서 그냥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처장님, LTE 그리고 5G 요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LTE와 네. LTEA와 네. 5G가 이제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LTEA는 이 A가 어드밴스의 A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4세대 이동통신 LT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LTEA이고 LTEA와 5G는 어떻게 다르냐? 네네. 그럼 5G와 LTE를 비교를 해야 돼요. 어차피 LTEA는 LTEA에서 이제 파생된 그러니까 뭐 저 기지국을 뭐 두 개를 뭐 엮고 뭐 짬뽕을 하고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졌네. 이게 LTEA이고 하지만 LTEA도 기본 방식은 LTE와 같다는 거. 그래서 4세대와 5세대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일단 LTE와 5G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아, 그러면은 LTE는 빠른 거, LTEA는 더 빠른 거. 그렇죠. 그리고 5G는 졸라 빠른 거. 그렇죠. 겁나 빠른 거. 그래서 네. 일단 이 지면 매체를 통해서도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네. 5G가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전화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준으로 최대 1000배. 최대 1000배. LTE의 1000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와. 보통 우리가 지금 영화 한 편 보면은 800메가에서 1기가가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5G는 1초 내려봤는데 1초. 네. 그러니까 무선으로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1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기가를 다운 받는데 1초.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0배가 좀 감이 오죠. 얼마나 빠르다는 게 감이 오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PC에서 쓰는 인터넷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지금 우리 그 PC 인터넷과 비교를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5G 상용될 때쯤이면 더 빠를 수도 있죠. 이 유선이. 네. 만약에 이제 유선 쪽에서 넉넉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무선이 속도를 앞서 버리는 거고. 근데 과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항상 케이블 쪽이 무선보다는 빨라 왔으니까 뭐 역사대로 간다면 유선이 빠를 것이고 넉넉고 있으면 무선이 추월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된 건가요? 아, 그럼요. 거죠? 지금은 시범 단계고 본격적인 상용은 2020년. 2020년. 지금 14년이죠. 그러니까 6년 6년 남았고
이 상용 전에 이제 어떤 국제 표준이나 이런 게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표준을 지금 업계에서는 17년, 그러니까 3년 뒤죠. 네. 3년 뒤로 보고 있고 표준이 세팅이 되기 전에 어떤 한 업체가 이제 상용화 버전을 성공을 해야죠. 테스트에. 그래야 이제 어떤 선점 효과도 생기고 업계 표준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파생 기술과 상품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LTA 이제 처음에 런칭하기 전부터 그 이통사 3사가 황금 주파소를 가져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네. 그럼 이것도 그런 주파소 때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4G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이게 힐끔힐끔 이게 컨닝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막 메모까지요. 이번에도 적어왔잖아. 정성스러워. 이게 정성도다. 이 속도 뭐 이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단 주파수를 질문하셨는데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4G는 저대역 주파수예요. 저대역. 그러니까 2GHz 이하. 근데 5G는 고대역. 고대역 중에서도 초고대역이라고 하는데 28GHz.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G는 2, 네. 5G는 28이에요. 벌써. 벌써 이 대역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다는 게 그 2기가 메르츠도 모르겠고 2기가 메르츠를 모르니까 28 뭐 기가 메르츠는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르츠가 그런 거잖아요. 뭐 라디오 주파수 이런 거 전파 예전에 햄 이런 거 할 때 헤르츠 그 뭐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뭐 주파수가 뭐 진동하는 뭐 파장 횟수의 단위 뭐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대역이 낮다. 낮으면은 속도가 느려. 통신 속도가 느린 대신에 전파가 멀리 가. 근데 반대로 고대역은 멀리 못 가. 근데 속도가 빨라. 네. 짧고 굵게. 그렇죠. 그럼 지구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그렇죠. 스프린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5G가 4G 대비 1000배가 나오는 게 고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2기가에서 28GHz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는 완전 몇 배를 뛰어넘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상용화 되기 전에 다시 이제 그 이통 3사들이 이제 주파수 또 경매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누가 따먹나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면 이번에도 LG U 플러스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약간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LG가 워낙 처져서 이게 뭐 도저히 이거는 경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안쓰러우니까 좀 어드밴티지를 주자. 안쓰러워서. 근데 지금 4G부터는 아마 누적 1000만이 넘을 거예요. 가입자가 LG도. 1000만이 넘었기 때문에 KT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그때쯤 가면 뭔가 좀 다른 조건이 생기겠죠. 4G 때처럼 그렇게 막 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네. 결국은 5G 주파수를 누가 따먹느냐. 그게 문제인 거네요. 그리고 또 이때쯤 가면 뭐 또 기술이 발전을 해서 뭐 주파수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비슷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뭐 경매가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나온다면 세 업체가 뭐 피터지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도 이 통사에서 계속 피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통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해도 우리께 더 좋아요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고대역 주파수가 빠르다는 거는 지금 이제 4G
패러다임이고 그때쯤 가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지금의 패러다임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주머니를 또 열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네. 이게 5G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격이나 스펙은 아직 없어요. 명확한 스펙 같은 건 없는데 다만 그냥 업계에서 그냥 합의된 서로 문서화 이런 게 아닌 그냥 합의된 게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100GBps. 그러니까 지금 4G가 100Mbps예요. 100메가 그리고 5G는 100GBp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신 지연 시간이. 그래서 4G는 1초. 근데 5G에서는 1m초. 1m초. 거의 없다고 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죠? 지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지금 뭐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에어컨 냉각수가 빠져나오면서 그 고인물이 펌프를 통해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산지 5일 됐다고 이제 자랑을 하네. 얼마나 저한테 막 덥다며 지금.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무주 공산이에요. 그러니까 스펙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문서화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막 그 통신 쪽에 좀 날고 긴다고 하는 나라들이 서로 1등을 하려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 한국,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미국은 없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3세대 CDMA부터 한국이 짱을 먹었거든. LTE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리더격이고 물론 뭐 중국도 이런 기술이 있고 유럽도 있지만 3세대부터 한국이 짱을 먹으면서 미국 애들은 이거는 한국 애들한테 안 되겠어 하고 포기를 한 것 같아. 쓸데없이 개발하느라 돈 들이는 것보다 기술 사오자. 시원하게.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 미국의 3, 4위 텔레콤사들이 다 손정희 아저씨 거잖아. 그런 걸 봐도 이상하게 미국은 이 통신 쪽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뭐 비행기 우주선 이런 건 신경 많이 쓰는데 통신 쪽은 이상하게. 하여튼 그래서 웃긴 게 중국 같은 경우는 IMT 2020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 그래서 공산당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 지금 보니까 이 조직을 만들면서 그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기업으로 화웨이가 있잖아. 화웨이에서 6억 달러를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어. 6억 달러면 6천억이잖아. 6천억. 거의 1조가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노키아, 뭐 에릭슨, 뭐 루슨트 테크놀로지 이런 장비 회사랑 도이치텔레콤 또 스페인의 뭐 텔레포니카 이런 통신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술 표준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미래부 주체로 이게 우리 차기 먹거리다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으쌰으쌰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미래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얘네 말대로라면 생산 유발 효과가 552조라는 거야. 552조. 우리 1년 정부 예산이 한 400조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552조. 플러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44조. 합하면 거의 700조예요, 700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얘기고, 뭐 SK든 삼성이든 스탠다드 먹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딱 내놨다. 그러면 이건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가 당군의 자손들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현재 제일 빨리, 그러니까 현재 제일 빠른 통신으로 속도가 뭐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1기가를 1초에 다운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속도가 나오는데 아직은 이게 짱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한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연합들이 다 예, 서로 뒷발을 꽂으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하성민 SKT 사장도 그랬고 미래부도 그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올림픽 뭐 개막전이든 폐막전이든 네. 거기서 시연을 하겠다는 거야. 성공적인 시연을 해서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김연아나 이런 애들이 뭐 성화봉송 슉 들 때 그때 1기가 전송을 1초 만에 하는 걸 보여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 평창 올림픽 전 세계인들이 지켜볼 거 아니야. 그렇죠. 평창. 그 작년인가요? 하계 올림픽에 네. 그때 개막전을 본 사람이 그 실시간 기준으로 10억 명이었대요. 10억. 10억 명이.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0억 명한테 한국이 5G의 원조다. 이런 거를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우리 그 통신 업체들이 네네. 짝짝꿍 돼가지고 짝 먹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어. 전 세계 그 스포츠맨십을 공유하는 그런 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네. 터뜨리겠다는 거지. 뭔가 얍삽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을 뭐 최대한 활용하겠다. 뭐 그런 네.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10억을 상대로 시연을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상용화 버전의 어떤 성공이겠죠, 이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베타 테스트에 대한 성공이 되면은 정말 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눈으로 봤으니까 10억 명 이상이 뭐 세상이 또 달라지겠죠.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처장님, 그러면 어차피 뭐 속도야 시간이 지나고 네. 기술이 발전하면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1기가를 1초에 받을 수 있는 이 통신 속도, 네. 이게 현실화되면 네. 과연 어떠한 혜택을 사용자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1초에 받는다. 이거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정말 그 쓰잘데기 없는 사례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단편적인 이야기. 네. 진정한 이 5G의 위력은 네. 그러니까 초연결 시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초연결 시대. 하이퍼 커넥티드.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셀폰 때부터 있었던 거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요즘 저희 유행하는 뭐 사물 인터넷 요런 게 빨라지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은 LTE는 이동통신, 그러니까 통신 속도 때문에 그 용량을 다이어트를 시켜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전송받는 데이터가 적을수록 우리가 받는 인포는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뭐 1초에 1기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럼 수많은 데이터를 서로가 연동이 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통신이라서 잘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서울을 네. 말로 타고 갈 때 어? 말의 등짝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짐 그리고 차로 갈 때 트렁크에 올릴 수 있는 짐은 크겠죠, 차이가. 속도는 당연히 차가 빠르지만 네. 싣고 갈 수 있는 짐도 당연히 다르겠죠. 말이 더 많겠죠. 달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전 소인가? 여튼. 그러니까 그거랑 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G 때는 우리가 빠른 건 당연하지만 그 대량의 데이터를 더 대량으로, 다량으로 빨리 받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금 LTE 상황에서도 사물 인터넷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건 정말 구경하는 정도, 맛보기 정도에 불과했다면 네. 5G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누구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3G 때만 해도 네. 사실 그때도 뭐 동영상 찍고 다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퀄리티가 높은 화질로 오랜 시간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이제 4G로 오면서 캠코더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죠? 4G 지원하는 단말기만 돼도 어지간한 돌잔치, 졸업 입학식, 촬영 다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텔레비에서도 디지털 TV에서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가능하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물 인터넷 물론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냥 고생만 갖추는 정도고 5G 때는 누구나 지금 어떤 전문가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을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딱 와닿지 않는데 뭐 예로 뭘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글 글래스를 한번 또 자빠지는 거 말고 좀 건전한 방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눈이 불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구글 글래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박쥐가 그 초음파. 레이저 같은 거를 쏜대잖아요. 그죠? 네. 초음파. 그럼 이거를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얘가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얘네는 눈이 안 보인대잖아, 박쥐가.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를 써서 그런 어떤 거리 측정 앱을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초음파를 쏘고 그러면 또 이게 돌아오잖아, 에코가. 근데 이게 4G에서는 한 번 보내는데 뭐 한 1분이 걸려, 돌아오는데.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저 눈 불편하신 분들은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1분 뒤에 정보가 오면은 근데 5G 때는 이 1분이 0.1초가 되고 0.001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이 맹인견이라고 그러나? 네. 그 애들이 없어도 이분들이 전혀 이제 이게 걷거나 이러시는데 불편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디바이스들의 360도 전방위적으로 뭔가 그렇죠. 이렇게 레이더를 돌릴 수 있고 그걸 이제 실시간 처리를 그렇죠. 하면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니까 빠르니까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도 네. 빨리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하나에 불과하고 네네. 무지무지하죠. 이 응용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네. 우리가 많이 쓰는 자동차도 가능하죠. 자동차는 어떻게?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있잖아. 네.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M2M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주고받아. 이제 기계들끼리. 기계들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 A를 끌고 가. 그리고 저쪽 맞은편에서 차 B가 와. 근데 B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달려. 근데 나는 이 우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부딪힐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 B랑 A가 교신을 한다는 거야. B가 B한테 야, 너 왜 빨간불인데 출발했어? 그러면 얘들은 이제 서로 이제 이 거리를 감지를 실시간으로 네, 네. 5G니까 0.001초로 감지를 하면서 부딪히면 안 되는 그 최소한의 거리까지 유지를 한다는 거지. 충돌 전에. 충돌 전에. 자동 운전이 그렇죠. 되면서. 그러니까 자동 운전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렇게 매뉴얼로 했을 때도 뭐 운전자가 한눈을 팔거나 졸거나. 어우 카톡 하거나.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데 잠깐 내가 그럴 때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동차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음주 단속, 불시로 할 때, 요즘 들어, 뭐 매일 해. 여튼, 음주 단속 딱 하면은 이제 저 멀리서 오는 차는 모르니까, 이제 받고 나온 차가 이제 다른 차선에 있는 자동차들에서 자동으로, 푸시 메일을 보내는 거지. 음주 단속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길 한참 막히고 있다 보면, 오랜 시간 걸려서 좀 앞으로 가다 보면 앞에가 사고가 났는데 뒤에 있을 땐 모르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렇죠. 가능하죠. 된다든지. 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좀 앞서 가나고 하면 6G 때는 차 자체에 그런 센서가 달리겠지. 음주.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나. 그럼 바로 파출소로 통보가 되겠지. 그러니까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필요도 없고 차들끼리 지들끼리 야 음주 단속하니까 피해가 이럴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파출소 연락. 그런 기술을 정부나 뭐 국토부에서 이용을 하겠죠. 안행부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이거를 좀 또 악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그죠? 잠수함에서 뭐 핵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지대공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또 듣다 보니까 또 터미네이터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빡 들어요. 그 스마트폰으로 네. 적국으로 핵 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고, 그게 사물 인터넷이거든 사실. 광의이. 그래서 5G부터는 이제 사물 인터넷 수준이 아니라 만물 인터넷이 될 것이다. 만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모든 물건이 다 연결된다. 그리고 이거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데다 어떤 바이오 칩 같은 거를 묻어 놓으면, 나무가 어떤 자라는 데 있어서 그런 성장 상태,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해서도, 얘 어디가 좀 덜 자랐네? 이쪽으로 영양분 보내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무궁무진하죠. 가면 갈수록 뭔가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뭔가 바이오 테크놀로지적인 이야기들이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무궁무진해요, 진짜. 그럼 앞으로 이렇게 무궁무진해지는 건데, 그럼 앞으로 취재하기는 더 복잡해지시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 예를 들어 기저귀에 뭐 NFC 칩을 달아놓고 런칭이 됐어. 그럼 생활유통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IT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거 좋네. 그러니까 기저귀에다가 그런 만물 인터넷을 지원하는 칩이 달리면 아기 그 소변 상태로 건강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지. 얘 아기가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칼슘이 부족해요. 철분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재밌네. 언제 그러면 사물 인터넷 특집을 한번 해봐야겠네. 5G보다 사물 인터넷이 더 재밌네. SF 작가를 한 명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우리 인류가 짊어져야 할 짐이 또 생겨. 뭐가 있을까요? 5G 만물 인터넷의 대중화가 되면 그만큼의 또 그늘도 생겨요. 뭔가 감시당하는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초고 주파수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지금보다도 좋지는 않겠죠. 뭐 통신회사 쪽에 얘기하면은 뭐 인체 무해하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열이라든지 그쵸? 발열이라든지 그런 거는 훨씬 커지겠죠. 1000배가 빨라지는데 아무 영향이 부가 효과, 부정적인 효과,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겠네요. 지금도 뭐 저는 뭐 그래본 적이 없긴 한데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뭐 두통이나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5G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된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0배가 빨라지면 배터리도 1000배만큼 빨리 달 거 아니야. 뭐 물론 이제 그때쯤 가면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겠지만 그러니까 2022년에 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지금 쓰면 어쩌면 1년을 갈 수 있을지도 몰라. 1년. 1년 갈 걸 그때는 지금 4G 쓰는 거랑 똑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 5G가 워낙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제자리라는 거. 대신에 인류에게 주는 어떤 전파에 따른 부작용 이런 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러면서 대신에 그런 어떤 고주파수나 열을 최대한 차단시키는 그런 기술도 덩달아 커지겠죠.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또 신경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좀 애매하네요. 그 전파를 뭐 흡수하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럼 전화가 안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가릴 건 가리고 뺄 건 빼고 이런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 어떤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과 사람 간에만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 근데 5G가 되면 내가 테레비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우리 냉장고랑도 해야 돼. 냉장고, 세탁기. 이제 그때 가면 진공청소기랑도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그때는 진공청소기가 아니라 그 청소 로봇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들하고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질 거야.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서 커뮤니케이션이 뭐 잘못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오류가 나거나. 그럴 때 정말 짜증나겠지. 내가 밥하라고 했는데 구글을 해놓고 밥솥에다가 또 뭐 계란을 하는 기계에다가 야 나 반숙 했는데 완숙을 하거나 그러면 좀 짜증이 나겠죠. 그런 건 웬만하면 사람이 하는 걸로. 근데 만물 인터넷인데 그런 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하게 되면 사람이 안 하죠. 그럼 만물 인터넷 그 다음은 생체 인터넷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영화 아바타처럼 되겠지 뭐. 어디 캡슐 들어가서 자빠자면서 이제 막 꿈꾸고 막 그러겠지 뭐. 이거 뭐 상상을 하면 할수록 저는 무서워집니다.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럼 뭐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뭐 상상력이 이제 여기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이 이미 바닥이 났어. 자, 용님. 용님 때문에 저희가 이 황금 같은 금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용님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맞춤형 주문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의 VOD야? VOD. 까라면 까요, 우리는. 그리고 뭐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6월 안에 여러분들과 새로운 방법으로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형식이 됐지는 좀 뭘까 궁금하네. 네, 그러면은 5G 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